반갑습니다. 네, 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육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장래혁 교수입니다. 어, 오늘 진행하는 BT 아카데미는 작년 4월부터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내교육 단과 대학과 평생교육원이 공동으로 기획해서 운영하는 BT 아카데미, 네, 어, 브레인에 대한 주제로 본교의 교수진들을 비롯해서 외부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매월 조금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는 특강입니다. 뇌과학 분야의 기업체 CEO 분들도 여러 번 하셨고요. 또 정신과 전문의 특강도 있었고, 또 뇌파에 대한 주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2025년에 상반기에 사회정서,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내교육학과에서 좀 지원하는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모임을 발족을 했고, 또 오늘 또 이 강연을 하시는 연사분인 김진희 선생님께서 또 그 모임에도 또 참여를 재능 기부차 해주시고 하신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사회 정서 역량, 행복한 아이. 네, 행복한 아이는 사회 정서 역량에 대한 부분과 연결해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현재는 수석 교사로 있으시고요.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한 10년 넘은 인연을 맺고 계시고, 또 일본에서도 초청을 해서 일본 내교육협회가 주최하는 그 세미나에서 한국 교사로서도 발표를 직접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누구보다도 한국에서 이 사회정서 역량을 내교육의 원리에 기반해서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시라 그냥 일반적인 딱딱한 사회정서 역량에 대한 이론과 이런 걸 훨씬 넘어서 조금 실제적인 얘기들, 그런 부분들을 또 아마 들으시는 아주 귀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특강 연사이신 김진희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책임이 막 느껴집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연구 전문가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참여하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도움되는 것들을 또 같이 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안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혹시, 끌림이 있으셔서 선택을 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교육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봤는데, 아이들이 요즘에 어떤가요? 생각하시기에 행복합니까? 행복한 아이가 참 드물어졌습니다. 행복한 아이가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행복한 아이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특징이 사회정서 역량이 높은데 아이들이 훈련되고 연습이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행복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이제 풀어가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재밌게 게임으로 한번 나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중에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서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면 어떨까요? 네, 같이 참여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질문을 딱 던집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1번, 식성이 나랑 맞는 사람.
유머 코드가 나랑 맞는 사람. 자, 몇 번 고르시겠습니까? 와우, 막 올라옵니다. 1번도 있고, 막 2번도 있고. 네. 이게 뭐 1번이 많은지 2번이 많은지 중요하진 않고요. 네. 내 생각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요? 1번, 우리 엄마 아빠 재밌어. 우리 엄마 아빠는 다정해. 네, 마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추이를 보니까 2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역시 2번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다정하게.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였으면 좋을까? 1번, 나의 손길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아이. 2번, 작은 것도 묻고 도움을 청하는 아이. 네. 아이가 자립심이 컸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거든지 나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소통을 하는 아이였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는가? 이거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는 못해도 친구가 많은 아이. 1번도 많고 2번도 많습니다. 지금 올라오시는 추이를, 예, 올려주시는 추이를 보니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또 인간성이 좀 못되거나 하지 않고, 친구 관계도 좋았으면 좋겠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선을 한다면 뭘 우선을 할까? 이거 부모로서 고민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고민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한번 저의 얘기를 오늘 다 들으시고 마음속에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아,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인가? 1번, 이 일이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다. 2번, 힘들지만 배울 게 있겠지. 네. 제가 현장에서 부모님들 만나보면 어떤 사건이나 뭐 일이 생겼을 경우에 1번과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도 있고 2번과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2번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면 좀 여유 있게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기가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이 일은 좋은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아이가 뭔가 배울 수 있게 우리 함께 한번 머리를 모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 때가 많습니다. 자, 2번과 같이 아이를 키우실 때 저는 사회 정서 역량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삶을 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은 1번 인지 능력, 2번 비인지 능력. 네,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하나만 고르라 하니까 고민스러우시잖아요, 이것도. 그죠? 네. 똑똑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똑똑한 것만 다는 아닌 것도 같고, 네, 고민스러우시잖아요. 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지 능력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이해력, 사고력, 지식, 또 기억력, 어떤 문제를 잘 푸는 문제 해결력도 인지 능력에 포함되고요. 또 비인지 능력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끈기, 열정, 동기, 네, 동기부여된 또 소통 능력, 회복 탄력성, 어려움에 처해도 좌절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금방 딛고 일어서는 그런 능력. 자, 이 중에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만들고 직장인은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인지 능력일까요? 비인지 능력일까요? 네, 정답이 있습니다. 요거는. 네, 정답 비인지 능력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뭐 사회과학자들 그리고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인지 능력보다는 비인지 능력이 잘 키워졌을 때 인지 능력이 실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 비인지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의자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육 목표는 의자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교육 과정을 어떻게 짭니까? 의자는 어떻게 생겼고, 의자는 무엇이고, 또 의자의 종류에는 뭐가 있고, 의자를 이루는 재료는 뭐가 있고, 이렇게 지식적인 걸 학습 내용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자를 들어 올리는 게 교육 목표라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의자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근육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잡으면 의자를 잘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연습하고 알려줘야 돼요. 네. 의자를 들어 올릴 때의 이 힘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쳐 주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고 돌아올 때 부모님들이 대부분 질문해요. 뭐 배웠냐, 오늘 학교에서 잘 배웠냐? 그랬을 때 아이가 얼마나 많은 의자 종류에 대해서 배웠는지 쭈루루루 얘기할 수 있을 때 잘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자를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을 얘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의자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의자에다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량을 기르는 게 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량을 기르는 거. 과거에는 지식이나 얼마나 많이 아는가 이게 중요했겠지만 이제부터는 삶을 살아가는 역량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이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이런 교육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지만 실제 교육 환경은 어떤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읽었던 두 개의 책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과 불안 세대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의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 사실 교육 현장에서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 집중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요. 사회적 기술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고, 불안한 아이들,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울감도 많이 증가했어요, 아이들이. 짜증이 많고 분노 조절 잘 못하거든요. 심각하게 이런 아이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게 전 사회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브레인 로트라는 낱말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디지털 콘텐츠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이 뇌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브레인 로트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과거에 제가 10년 전에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뇌가 집중을 잘못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막 수행하려고 뇌가 과부하가 걸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 말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갔어요. 이제 뇌가 썩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뇌가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신 건강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정신건강 문제 더 심각하죠?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게 13년째 계속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6년 연속 지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이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의 1위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만큼 우울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건데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게 바로 사회정서 학습입니다. 정신건강 위기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는데 지금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이게 사회정서 학습에 대한 정의거든요. 사실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하는 거 중요하죠. 인생을 사는데. 그리고 또 하나,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정서학습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한국형 사회정서학습이 나왔습니다. 사회정서 역량 지원과가 교육부에 작년 1월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사회정서학습을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핵심 역량이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 인식 및 관리라는 역량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6가지 역량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보급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입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으로만 그칠까 봐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정상습은 프로그램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의 기술로서 훈련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정서 역량이 삶의 기술로서 가르쳐 주려면 반드시 정서 조절이 밑바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 이게 정서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 맺는 능력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정서가 거칠고 불안한 상태에서 친구와 관계가 잘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감정도 조절 못 하는데 어떻게 남과 관계를 맺겠습니까? 공동체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서 조절이 안 되면. 내가 우선 내 마음이 급한데. 그래서 요거부터 정서 조절을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습관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정서 조절의 생활 습관을 만드는 방법부터 아이들을 연습시키고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내활용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계속 정서 조절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아이들에게 사회정서 역량 교육을 시켜왔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 아이들이 자기 조절이 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게 되고 또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게 됩니다. 자, 정서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EBS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들과 정서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를 이렇게 실험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여름 1박 2일 캠프에 12명 아이들이 초대됐습니다. 그들 중 6명은 정서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이고요. 나머지 6명은 평균의 정서지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두 그룹의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 제작진은 초등학교 4학년생 227명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 아이들의 정서지능 지수를 분석하는 정밀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그룹과 평균인 그룹의 아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협동심을 알아보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은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도미노로 EBS라는 글자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 그룹의 아이들은 2명씩 한 조가 돼서 글자 하나씩을 완성해가고 있군요. 그렇다면 상대편 아이들은 어떨까요? 6명이 모두 한 글자에 매달려 있습니다. 야, 니네 여기 나 아니야. 또 크게 해야 돼. 이건 더 해야지. 작전이 뭐예요, 작전? 작전이 있는데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거예요. 정서지능이 평균인 그룹의 아이들이 글자 하나에 매달려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상대팀 아이들은 모든 글자를 거의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야,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연결하자고. 그게 좋겠어. 그런데 그럼 바로 연결해.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야, 이거 뭐야? 엄청 되는지. 야, 그러지 이거
도미노를 무너뜨린 지우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다 모양대로 다시 세우면 돼. 그럼 쉽잖아. 별일 아니라는 듯 도미노를 하나하나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상대편 아이들의 도미노도 무너졌습니다. 영준이는 그저 무안하기만 합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자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양 팀이 도미노를 쌓아가는 과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가졌던 생각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밑부분을 잡았어요. 밑부분하고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냥 재미있게 하면 돼요. 같이 해야 된다는 마음? 또 침착하게 빨리 써야 될 것 같았어요. 도미노 5개나 6개 쌓고 숨 고른 다음에 다시 쌓고 그러면서 크게 숨 쉬거나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과정에서 차이를 보였던 두 팀. 불협화음이 많았던 팀의 도미노를 쓰러뜨려 볼까요? 쓰러지던 도미노가 중간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협동이 잘 됐던 팀의 도미노입니다. 단 한 개의 도미노도 빠짐없이 다 쓰러졌네요.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과제 수행에 있어서 스스로를 달래고 동기화하고 타인을 격려하는 이런 특성들을 보인 반면에 평균 아이들은 좌절에 대해서 쉽게 포기를 하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자기 정서를 조절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한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거라든가 과제를 수행하는데 협력하고 하는 것도 달라지게 된다. 이거를 보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의 이 사회 정서 역량을 길러줄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뇌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활동도 해볼 겁니다. 자, 우리 뇌의 기능을 그냥 구분상의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생각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이 있을 테고요. 또 우리 감정을 다루는 뇌의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생명, 호흡이라든가 아니면 심장 박동이라든가 혈액순환이라든가 소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생명을 담당하는 그런 뇌의 기능도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뇌의 기능 중에 보시기에 어떤 기능이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감정일까요? 생각일까요? 네. 생명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이 그 어떤 기능보다 먼저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옆에 써주신 분들 많으신데, 생명을 다루는 영역의 뇌의 기능이 잘 기능하면, 감정을 다루는 뇌의 기능이라든가, 인지, 생각을 다루는 뇌의 기능도 잘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조화롭게 잘 발달되어 있을수록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더 기능적으로 우선적으로 잘 조화롭게 돼야 되는가, 생명을 다루는 뇌의 영역 기능이 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걸 많이 잘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뇌 사회 정서 역량을 기를 때 감정만 생각하고 어떻게 감정을 인지하고 해석하고 하는 인지에 대한 인지 훈련이라든가 이것만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뇌에 생명을 다루는 뇌의 기능을 잘 기능하게 만들 건가 이게 나머지 영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체와 정서와 인지를 조화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래서 사회 정서 역량을 높이는 세 가지 바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몸을 활기차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뇌에 생명을 다루는 뇌의 기능을 먼저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서를 담당하는 뇌의 기능이 잘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따뜻한 가슴이 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긍정적이고 따뜻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어떤 아이가 실수해서 도미노를 막 무너뜨렸을 때 이걸 잘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네, 사회정서 역량이 낮은 아이들은 막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높은 아이들은 금방 괜찮아. 다시 하면 금방 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긍정적이고 따뜻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서 밝은 의식이 되고요. 이렇게 밝은 의식이 되면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아이들 이야기처럼 모두가 같이 해낼 수 있게끔 하는데 집중하는 거죠. 나와 모두가 행복해지는 실천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요렇게 차근차근히 사회정서 역량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부터? 활기찬 몸부터 그리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활기찬 몸, 따뜻한 가슴, 밝은 의식. 요 순서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제가 팁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냥 설명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 몸이 활기차지면 저절로 정서 조절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몸을 활기차게 하는 활동을 저하고 잠깐 같이 해보실 건데요. 앉아서 먼저 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긴장되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그럼 몸이 긴장되잖아요. 몸이 긴장될 때 어디가 제일 먼저 긴장될까요? 얼굴 표정이 먼저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 표정, 얼굴부터 먼저 풀어보고요. 어깨가 이렇게 긴장돼서 올라가거든요. 어깨와 목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얼굴부터 한번 이렇게 아에 이오우 한 10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아에 이오우 하면서 얼굴 근육을 움직여 보세요. 아에 이오우 아에 이오우 아, 에, 이, 오, 우. 자, 10번 정도 계속 반복하시고요. 자, 얼굴도 왔다 갔다 위아래 얼굴 근육을 지금 저처럼 마구마구 돌려보십시오. 지금 화면을 끄고 계시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얼굴 망가지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얼굴 한번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한참 푸시다 보면 입안에 침이 고이실 거예요. 그러면 좀 풀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얼굴 근육 풀어봤고요. 이제 어깨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깨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자, 보통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실 겁니다. 허리를 펴시고요. 자, 들었다 놨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제가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속도를 좀 2배로 빠르게 해볼까요? 일곱, 여덟, 아홉, 숨을 내쉽니다. 후. 어깨 늘어뜨리고 손끝으로 숨을 내쉽니다. 자, 어깨를 숨들여 마시고 후. 어깨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뻐근하다고 느껴지셨습니까? 예, 어깨가 많이 긴장되어 있으면 이게 뻐근해서 잘 안 움직여지거든요. 자, 어깨를 풀고 나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양손 깍지 끼워 보실까요? 자, 머리 뒤에 손을 가져가시고요. 손바닥을 머리에서 멀리 떼어 보십시오. 자, 조금만 더 멀리 떼어 볼까요? 하나, 둘, 셋, 후, 내쉬면서 다시 손바닥 머리에다 댑니다. 자,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고 손바닥을 머리에서 멀리 뗍니다. 자, 이렇게 뗄 때 결리는 부분, 약간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자, 들여 마시고 후 내쉬면서 조금만 더 뒤로 손바닥을 멀리 멀리 멀리. 자, 후. 숨 내쉬고요. 어깨에 힘 풀고 긴장 풉니다. 자, 이제는 손바닥을 머리에서 떼서 한쪽 팔꿈치를 머리 뒤로 가져가 보세요. 네, 그리고 팔꿈치를 머리에다 걸으시고 뒤로 살짝 젖히면서 천정을 바라봅니다. 3초 가슴을 펴면서 버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로 손바닥 머리에다가 얹으시고 어깨 툭 힘 빼고 숨 호 내쉬고. 자, 몸의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계속.
자, 손바닥 머리에서 떼어서 이제 반대쪽 팔꿈치를 머리 뒤로 가져갑니다. 자, 머리 탁 대시고 살짝 가슴을 펴면서 뒤로 젖혀보세요. 약간 등도 뻐근하고 겨드랑이도 당기고 어깨 날개 쪽지도 뻐근해지는 것 같고 하나, 둘, 버티고 계십니다. 셋, 바로 손바닥 머리에다 대고 후, 어깨 다시 한번 긴장 푸시고요. 자, 이제 목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어깨 근육과 목 근육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자, 머리 감싸시고요. 허리 편 상태에서 고개를 아래로 툭 떨굽니다. 자, 목덜미 뒤쪽이 당기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목 뒤로 숨을 내쉰다 생각하면서 긴장을 풉니다. 머리 뒤통수, 목, 목덜미 아래쪽 힘을 뺍니다. 후. 뻐근함을 느끼시면서 허리 펴니다. 천천히 바로. 자, 이제 팔꿈치를 쭉 펴면서 팔베개를 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쭉 가슴 펴면서 살짝. 자, 지금 우리 활기찬 몸을 만들기 위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가슴을 더 여시고 팔꿈치 더 뒤로 보내고 시선은 천정. 가슴으로 숨 들여 마시고 입으로 하 내쉽니다. 바로. 자, 머리 한번 다시 감싸시고요. 쭉 숨 들여 마시고 고개 아래로 툭 떨굽니다. 머리 뒤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후. 힘을 빼면서 이완. 당기는 부위에 느낌을 느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고 팔꿈치 펴면서 쭉 가슴 열어볼까요? 등이 펴지고요. 날개 쪽지도 살짝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자, 이제 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서 크게 원을 그리면서 한번 내려볼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어깨 한번 다시 들썩들썩 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혹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어깨를 들썩였을 때보다 지금 내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다 하는 분. 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오, 저는 굉장히 손을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예, 예, 좋습니다. 벌써 몸이 풀리고 긴장이 풀리고 활기차졌죠. 어떻습니까? 지금 기분 어떠십니까? 지금 한 5분도 안 되게 저하고 함께 몸 푸셨는데요. 하고 나니까 어떠십니까? 네, 기분 좋아지지 않으십니까? 기분이 벌써 변화됐죠. 우리 몸이 활기차지면 벌써 우리의 정서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팁으로 조금만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중에 쉽게 불안해지고 굉장히 산만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서가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정서는 아까 제가 몸과 굉장히 관련이 밀접하게 있다 얘기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가슴이 이렇게 긴장돼서 이렇게 움켜쥐면서 가슴이 답답하게 막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요즘에 산만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또 에너지 중심이 위로 가면 쉽게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여는 신체 활동과 몸의 중심을 내리는 신체 활동을 저랑 잠깐 한번 해보실 건데요. 요거는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들께도 필요합니다. 부모님들 먼저 몸에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는 걸 생활화하시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와 함께 잠깐 해보실까요? 가슴을 여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십시오. 자, 깍지 끼셨습니까? 자, 깍지 낀 손으로 가슴 중앙을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음악을 한 곡 틀어드릴 건데 가슴에 집중하면서 입으로는 호흡을 내쉬면서 두드려 보시는 겁니다. 네. 자, 가슴 정중앙을 느끼면서 약간 위쪽부터 가슴 아래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입으로는 하고 숨을 내쉽니다. 톡톡톡톡. 살짝 두드렸는데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입으로 더 호흡을 내쉬면서 계속 두드려 주십시오. 가슴에 집중하면서 가슴을 두드려 줍니다. 계속 가슴 호흡 하십시오. 자, 이렇게 두드리는데, 이제는 조금씩 가슴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가슴 왼쪽 부분 약간, 왼쪽, 쇄골 아래쪽, 가슴 왼쪽을 두드려 주십시오. 네, 가슴 왼쪽. 자, 가슴 왼쪽도 두드려 줍니다. 가슴 중앙만이 아니라. 계속 입으로는 호흡 내쉬시면서 가슴 왼쪽 두드려 줍니다. 자, 이제 가슴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자, 가슴 중앙에서 오른쪽. 네, 좋습니다. 눈도 감으시고 두드려도 좋습니다. 몸의 느낌을 더 느끼면서 집중하면서 입으로는 호흡을 계속 내쉬십시오. 마음으로는 오늘 하루의 나의 스트레스가 입으로 다 나간다.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자, 이제 내 손이 가고 싶은 대로 가슴 중앙, 가슴 왼쪽, 가슴 오른쪽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두드려줍니다. 자, 20초 정도 계속 가슴을 두드려 주겠습니다. 입으로는 가슴 호흡합니다. 계속 가슴으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자, 이제 멈추시고요. 손바닥을 가슴에 얹으셔서 가슴을 쓸어주겠습니다. 역시 가슴으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쓸어주십시오. 정성껏 골고루 가슴을 이렇게 쓸어주십시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살짝 얹으시고요. 가슴으로 숨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10번만 해보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가슴으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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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슴으로 크게 들여 마시고 입으로 길게 자, 가슴에서부터 아랫배까지 한번 쭉 손바닥으로 쓸어 내려 볼까요? 쑥 몸을 쓸어줍니다. 자, 어떠십니까? 가슴이 좀 따뜻해지고 편안해지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굉장히 좀 들뜨거나 많이 산만하다, 막 불안해한다. 그럴 때 이렇게 가슴을 풀어주는 동작을 아이랑 함께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이를 눕히고 가슴을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주고 가슴으로 호흡하게 하고 가슴을 쓸어주는 거 그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짜증이 많거나 그럴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정서 조절이 안 될 때 가슴을 풀어주는 것부터 먼저 하면 정서를 조절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몸의 중심을 낮추는, 중심을 내리는 신체 활동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몸의 중심, 에너지의 중심을 단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배꼽 밑에 있는데요. 뭐 한 5cm, 안으로 5cm,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배꼽 아래 부근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요 단전을 두드려서 몸의 중심을 아랫배에 위치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해도 좋습니다. 자, 서서 해도 좋은데 단전을 두드리는 아랫배를 두드리는 동작을 할 건데요. 서서 하면 효과가 두 배입니다. 예, 훨씬 집중도 잘 되고요.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앉아서 하시는 분은 의자에서 등받이에서 허리를 살짝 떼시고요. 허리를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셔도 좋고요. 주먹을 이렇게 살짝 말아주고 여기 새끼손가락 부분으로 아랫배를 두드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으로 아랫배를. 자, 그러면 단전을 두드리는 동작 저랑 한번 해볼 건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30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밑에 아랫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30개를 할 거니까 좀 강하게 주먹으로 두드려 볼게요. 하나, 구령 한 번에 두 번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눈을 감고 아랫배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자, 10번을 더 했는데요. 아랫배 한번 쓸어주시고요. 자, 그거에 이어서 하는 동작입니다. 장을 풀어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에너지의 중심을 내리는 활동인데요. 아랫배에다 손바닥을 얹어 보십시오. 예, 엄지손가락을 배꼽에 위치하면 나머지 손가락으로 아랫배를 감싸게 됩니다. 자, 아랫배에 손을 얹으시고 어깨에는 힘을 빼고요. 아랫배를 쭉 내밀었다, 당겼다 하는 동작이 장운동입니다. 한번 저와 같이 30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아랫배 쭉 내미시고 끝까지 쭉 아랫배 당기면서 아랫배 집중하시고 다시 내밀고 당기고 셋 당기고 내밀고 당기고 다섯 당기고 여섯 당기고 일곱 당기고 여덟 당기고 아홉 당기고 열 당기고 하나 당깁니다. 둘 아랫배에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셋 쭉 끝까지 당깁니다. 넷 내밀고 당기고 다섯 당기고 여섯 당기고 내밀고 당기고 여덟 당기고 아홉 당기고 열 스물 하나 당기고 둘 당기고 셋 당기고 넷 당기고 다섯 당기고 여섯 당기고 일곱 당기고 여덟 당기고 아홉 당기고 마지막 쭉 당깁니다. 어우, 잘하셨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아랫배를 둥글게 한번 쓸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제가 몸의 중심을 내리는 신체 활동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함께 해봤는데요. 장운동, 또 단전치기 두 가지 동작을 했는데 이렇게 서서 하셔도 좋고 앉아서 하셔도 좋고요. 누워서 해도 괜찮습니다. 네, 어떤 동작으로 해도 효과가 있고요. 이걸 계속하면 아이들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장 활동이 잘 안 이루어지거나 장염 증세가 있거나 하는 아이들 보면 짜증이 많고 정서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 장을 풀어주는 장 운동, 그리고 아까 했던 단전치기 이런 것들을 해주면 아이들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너무 산만해서 그리고 이에 저에 돌아다니면서 막 시비를 걸고 다니는 다투는 거예요. 끊임없이 떠들고 다투고 자리에 앉지도 않고 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꾸준히 한 달 이상 이렇게 단전치기 하고 장운동을 꾸준히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요즘에 잘 때 이마가 가렵지가 않아요. 잠을 잘 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게 줄어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다툼도 줄었어요. 이런 변화가 생겼고요. 또 너무 산만해서 수업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서 제가 제 책상 옆에다가 따로 불러서 앉혀야 했던 아이도 있었는데 그 아이도 이렇게 꾸준히 이걸 신체 활동을 이렇게 해줬더니 손, 발이 따뜻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진 거죠. 지금 저하고 함께 하셨는데 손 어떠십니까? 혹시 손이 따끈따끈해지셨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뭘까요? 내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 에너지가 채워지고 있다.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정서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신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이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데 또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명상입니다. 네. 명상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저랑 이제 체험하실 건 브레인 명상인데 뇌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면요. 심신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하는 일이 있죠.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이럴 때 분비가 더 잘 되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과 활력이 넘치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명상을 할 때 분비가 잘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한번 저하고 함께 따뜻한 정서를 만드는 명상 한번 체험을 잠깐 해보실까요? 벌써 몸이 긴장이 많이 풀리셨을 거예요. 저랑 함께 신체 활동 하시면서. 자, 허리를 바르게 펴시고요. 앉아 계신 분들은 의자에서 왼쪽 엉덩이와 오른쪽 엉덩이의 균형을 한번 골고루 맞춰 보십시오. 양쪽 엉덩이에 무게를 고르게 한번 실어 보시고요. 양 손바닥은 하늘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무릎에 편안하게 올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이제 어깨와 가슴의 긴장이 풀리거든요. 자, 어깨 한번 가볍게 푸시고요. 살짝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대로 내 몸의 느낌에 한번 집중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눈을 살짝 감으시고요. 입술을 붙입니다. 혀끝은 입 천정에 살짝 붙여서 입 안에 공간을 만듭니다. 천천히 코로 들여 마시고 천천히 코로 내쉽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내 숨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에 집중을 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나갈 때, 내 가슴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느껴보십시오. 내 몸이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나갈 때,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내 몸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숨에 집중합니다. 네, 나의 숨이 잘 느껴지시는 분은 이제 내쉬는 숨을 조금 더 집중해서 정성껏 내쉬어보십시오. 조금 집중이 안 되시면 입으로 길게 내쉬십시오. 집중이 잘 되시는 분은 코로 들여 마시고
천천히 코로 내쉽니다. 숨이 들어올 때 내 몸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숨이 나갈 때 내 몸을 느낍니다. 자, 이제 천천히 온몸으로 숨을 들여마신다 생각하면서 숨을 가득 채워보십시오. 입으로 길게 후. 다시 한번 온몸으로 크게 숨들여 마십니다. 입으로 한숨 쉬듯이 길게 내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숨 가득 내 몸을 풍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숨을 가득 채웁니다. 자, 허리 살짝 숙이면서 앞으로 입으로 후 길게 내쉽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신 채로요. 손바닥을 붙이셔서 빠르게 비벼 보십시오. 자, 손바닥을 뜨겁게 만들려고 합니다. 빠르게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최선을 다해보세요. 손바닥에 힘을 주어서 빠르게 비빕니다. 아주 뜨겁게. 둘, 셋. 자, 손 오목하게 해서 눈을 가리십시오. 딱 손바닥으로 눈을 딱 덮으세요. 이제 눈을 뜨시고 눈 깜빡. 자, 눈동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크게 눈을 움직여줍니다. 자, 이제 얼굴도 한번 쓸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머리도 쓸어주시고 자, 집중을 잘한 자신에게 칭찬. 잘했어. 가슴도 한번 쓸어주시고 자, 어떠십니까? 제가 어려운 거 안 했고요. 그냥 호흡하는 거, 내 호흡에 집중하는 거, 내 몸의 느낌에 집중하는 것만 했습니다. 이것도 명상이에요. 네. 명상이 꼭 어려운 게 아니라 어느 몸과 마음에 드는 막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내 호흡에 한 곳에 집중하는 거 연습하는 게 이게 명상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명상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시키면 아이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 길러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는데 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연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꾸준히 생활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저하고 함께 했던 신체 활동들 그리고 이 명상과 같은 활동이 생활 습관이 될 수 있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럴 때 아이들이 정서가 조절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습관화가 돼야 된다. 생활화가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가 부모님들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길러줄 수 있을까?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 영상을 하나만 더 볼 건데요. 이것도 역시 실험 영상이에요. 혹시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마시멜로를 아이들에게 주고 그걸 먹지 않고 기다리면 더 많은 걸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험군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근데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들과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어른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아이들이 나중에 무언가를 해내는 힘, 네, 달라졌다라는 그런 실험이거든요. 근데 그 실험이 끝이 아니라 2차 실험, 3차 실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마시멜로 실험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세 어린이 653명이 실험 대상이었죠. 기다리면 더 많은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연구자의 말과 함께
아이들의 자제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실험 15년 후 발표된 추적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30초 만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와 연구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이는 대학 입학시험 점수가 무려 210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어렸을 때의 참을성과 자제력이 훗날 학업 성적과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1989년 연구자들은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의 수가 더 많아졌죠. 무엇이 아이들의 자제력을 높여준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마시멜로에 덮여진 뚜껑입니다. 연구진들은 뚜껑을 덮어서 아이들을 유혹으로부터 차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8분 32초를 기다렸던 1966년의 실험과 달리 기다림의 시간이 평균 11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마시멜로가 먹고 싶을 땐 맛없는 솜뭉치나 구름을 떠올리라고 일러줬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된 아이들은 평균 13분을 참았습니다. 연구진들은 참을성과 자제력의 차이는 기다리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는 두 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마시멜로 실험 결과가 2013년도에 발표됐습니다. 28명의 아이들이 크레파스가 놓인 책상에 앉았습니다. 교사는 색종이와 찰흙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4명의 아이에겐 약속대로 색종이와 찰흙을 주고 나머지 14명에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실험이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신뢰를 경험한 14명의 아이들은 평균 12분 이상을 기다렸고 14명 중 9명은 교사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경험한 14명은 어땠을까요? 기다린 시간은 평균 3분에 불과했고 14명의 아이들 중 단 1명만이 교사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실험의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참을성과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의 세 번째 결론. 그건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힘은 어른이 만드는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네. 이 1차, 2차, 3차 실험을 보면서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방법을, 기술을 알려주는 거죠. 아까 저하고 함께 했던 아이들 정서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아이들을 그 가르쳐주고 연습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삶의 기술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삶의 기술을 가르쳐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정서 역량은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식적인 차원으로 전달되면 안 되거든요. 기술로서 아이들에게 연습되고 훈련돼서 체화가 돼야 됩니다. 내면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것을 전해주는 그런 기술을 전해주는 어른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정서 역량을 길러주는 어른의 역할이 어른도 먼저 사회정서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 여기 선생님들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요거를 이제 선생님으로 한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는, 교사는 아이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다. 요게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달되고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내는 부모가 되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혼내는 부모가 되자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혼낸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말이 굉장히 뜻이 있는데요.
혼을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혼을 드러낸다는 건 원래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밝은 마음, 좋은 마음, 그걸 드러내 주는 거죠. 사실 혼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자꾸 나쁜 마음을 쓰려고 할 때 혼을 내서 따끔하게 혼을 내서 원래 그 순수한 마음이 내 마음인 거를 알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내는 부모나 교사가 감정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내가 힘들고 감정적일 때는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나서 좀 시간을 갖고 나서 혼을 내야 되고요. 어떨 때 혼을 내야 됩니까? 아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혼을 내야 됩니다. 아이가 뭘 못할 때, 공부를 못할 때, 집중을 못할 때 혼내는 것보다는 아이가 다른 사람과 배려를 못할 때, 이기적인 마음을 쓰려고 할 때, 그리고 자기 조절을 잘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혼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화내는 부모가 아니라 혼내는 부모가 되자. 예,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어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요, 실수 오케이입니다. 네. 평소에 아이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반응을 어떻게 보입니까? 어이구, 내가 못 살아. 너 그것도 몰라? 너 언제쯤 철들래? 너 똑바로 안 해? 뭐 이렇게 혹시 얘기 안 하십니까? 이 말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이렇게 콕콕 박히거든요. 그럴 때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에 대해서. 나는 못났나 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 이런 정보가 아이 뇌에 자리를 잡겠죠. 실수 오케이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아이가 실수했을 때, 잘했어. 그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다음에 잘해보자. 아이가 몰라서 질문하면, 너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반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질문하면 내가 뭔지 못난 것처럼 느껴지고, 그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합니다. 근데 누구나 질문할 수 있게 자꾸 실수 오케이, 실수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먼저 나부터, 교사부터, 또 부모부터 이렇게 대하면 아이들이 자기의 실수도 걱정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될 때 편안한 상태가 되고요.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변화가 생기고. 저희 반 아이들하고 계속 제가 실수 오케이, 실수 오케이, 실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실수 좋아, 실수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했을 때 아이고 미안해 얘들아 선생님이 잘못했네. 그럼 아이들이 저한테 실수 오케이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효과가 또 있어요. 네. 부모님에게도 아이가 엄마 실수 오케이, 아빠 실수 오케이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아이가 저절로 자기가 부족한 걸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긴장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못할 때 많지 않습니까? 네, 잘못하죠. 또 반복합니다. 그 잘못을. 그러면 우린 막 답답해요. 너 또 도대체 몇 번째야?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계속 밀어붙이게 되는데 사실 아이가 보이는 무례한 거, 문제 행동 혹은 공격적인 행동 이게 다 뭘까요? 사실은 미숙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직. 아이의 뇌는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감정 처리를 잘 못합니다. 특히 제가 교사니까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 중에는 거칠게 교사에게 대드는 아이도 많고요. 말 함부로 하는 아이도 많고요. 예의 없이 대꾸하는 아이, 대드는 아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상처받잖아요. 부모도 상처받거든요. 아이가 함부로 막 말하거나 할 때. 근데 이게 다 뭐라고 하냐면 미숙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좋은 선택인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거에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임지기 방법을 미리 정합니다. 대부분, 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생겨서 반항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혼을 내려고 할 때 아이하고 이렇게 기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거든요. 미리 책임지기의 방법을 미리 정해 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하는 방법은
자기 몸을 단련할 수 있는 거를 책임지기 방법으로 정합니다. 팔굽혀펴기 10번을 한다든지, 네. 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거를 책임지기로 정할 수도 있죠. 심부름하기, 내 방 청소하기. 저는 이제 교실에서 휴지 5개 주워오기,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정하기도 해요. 재활용 가서 버리고 오기, 뭐 책 한 권 읽기, 뭐 책 20분 읽기, 또 일기 쓰기. 뭐 이렇게 나에게도 좋고 내 주위에도 좋은 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지기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정해놔요. 한 10가지 정도? 여러 가지를 정해놓고 아이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책임지기 중에 고르라고 합니다. 너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이 중에 너 뭘로 책임을 질래? 이렇게 고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고른 책임지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을 해서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덜 나빠요. 그리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책임지기 방법도 하는 거죠. 대신에 이걸 끝까지 하게끔 해야 됩니다. 봐주는 게 아니라 책임은 반드시 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지기를 잡고 아이가 잘못했는데 책임을 지고 털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잘못이 아니라 이걸 만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된 선택할 수 있지만 책임을 지고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 나중에 어른스러워지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점점점. 이렇게 아이들을 성숙하게 길러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꾸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른들에게, 어른들을 통해서 정서 역량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사회정서 학습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팁을. 근데 아이들이 다툴 때 굉장히 곤란스러우시잖아요. 네. 형제끼리 막 다툴 때 집에서 왜 이렇게 싸우는지. 저희 반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싸운다. 선생님, 누가 싸워요?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일러요. 그러면 저는 딱 얘기합니다. 응, 잘 싸웠어. 그래, 잘 싸웠어. 그럼 아이들이 왜 싸웠는데 안 혼내고 화 안 내고 잘 싸웠다고 하지? 이렇게 되게 의아해 하거든요. 저는 싸우는 건 좋은 일이다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왜 싸우냐면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걸 연습하는 거죠, 아이들은. 내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아, 쟤는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아, 쟤는 저런 애구나. 싸우고 나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싸움은 다 좋은데 좋은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싸움이 될 수도 있어. 좋은 싸움이냐 나쁜 싸움이냐의 기준은 뭐냐면 싸우고 나서 잘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에 달려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배움이 일어나면 좋은 싸움이고 배우지 못하면 나쁜 싸움이에요. 싸웠는데 나 다시는 너랑 안 놀아. 내가 너랑 놀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은 싸움이 아닌 거죠. 나쁜 싸움인 거예요. 근데 배웠어요. 아, 쟤는 저래서 화를 내는구나. 쟤는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아, 내가 이래서 내가 아까 그렇게 화가 났구나. 이렇게 나는 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배움이 일어나면 좋은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제가 중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중재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 막 싸우고 나면 일단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중재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아까 했던 신체 활동이나 가슴을 두드린다든지 아니면 호흡을 한다든지 눈을 감고 명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싸울 때 기분이 어땠는지 물어봐 주는 거예요. 네, 공감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내 기분을 인식하게 돼요. 네. 이거 훈련입니다. 이것도. 아, 네가 기분이 이랬구나. 너는 화났었구나. 뭐 슬펐었구나. 억울했구나.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얘기해 주면서. 근데 네가 진짜 바라는 건 뭐였어? 너는 뭘 원했던 거야?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그 질문을 듣고 생각하겠죠. 아, 사실은 나는 쟤랑 놀고 싶은 거였는데. 나도 거기 껴달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짜증이 났는지, 왜 내가 때렸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욕구를 알아차리게 내 안에 있는 숨은 욕구를
알아차리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싸운 친구는 뭘 바랬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친구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친구랑 얘기를 시킨다면 친구 얘기를 듣고 친구가 바라는 게 뭐 같아? 이렇게 물어봐 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번 일을 통해서 너는 뭘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겠죠. 아, 싸워도 말로 싸우는 게 좋다. 주먹질은 하면 안 되겠다. 싸워도 욕은 하면 안 되겠다. 아, 쟤는 이런 성격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서로 원하는 걸 얘기합니다. 네. 그더 나은 선택을 위한 약속을 하는 거죠. 너 다음에는 얘한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얘는 이걸 원한대. 뭐 이렇게 서로 약속을 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형제 간에도 이게 가능하고요. 교실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써보니까 싸움과 다툼을 이런 식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계속 중재를 하면 아이들이 싸웠을 때 제가 화낼 일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금방 알아차려요. 점점. 그리고 누군가 싸우면 주변의 아이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변의 아이들이. 이걸 계속 연습하면. 자, 그래서 이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런 연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읽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팁도 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말이 좀 빨랐던 것 같긴 합니다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이의 사회정서 역량의 성장을 돕는 부모가 되기. 네, 첫 번째, 네, 복습하는 겁니다. 화내는 부모가 아니라 혼내는 부모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들의 감정 조절부터 하셔야 돼요. 감정 조절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감정이 이렇게 있을 때 절대 화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하는 방법을 부모님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나의 감정을 어떻게 해소시키는지를 방법들을 터득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부모님을 모델 삼아서. 자, 두 번째, 실수를 반기자. 네, 실수 오케이. 우리 아이가 뭐 그릇을 깼다든지 뭐 실수를 했다. 그랬을 때, 괜찮아. 잘했어. 네.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네. 실수를 반기자. 좋은 선택이 뭔지를 알려주고 끝까지 책임지게 한다. 네. 그러려면 책임지기를 미리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지기를 정하는 거. 사후 약방문 안 됩니다. 만약에 싸움이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잘 싸웠다. 네. 제가 요 마지막은 정말 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 걸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건 아이의 문제도 아니고 교사의 문제도 아니에요. 아이의 발달 단계상 너무 당연한 겁니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회정서 역량이 길러지는 아이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부모님들은 싸웠다 그러면 되게 걱정하셔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나? 우리 아이가 따돌림 당하고 있나? 이렇게 먼저 불안해하고 걱정해 하시는데 싸웠을 때 이 싸움을 배움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너 왜 싸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싸웠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먼저. 근데 어떻게 싸우게 됐어? 어떤 마음이었어?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학교 폭력이 만들어질 이유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사에게 민원을 넣을 일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걸 배움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선생님이고 그리고 부모님이시거든요. 네. 아이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싸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싸울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야 빨리빨리 많이 배웠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부모님들과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미래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진정한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거고요. 이런 역량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안 되고요. 이벤트성 프로그램 가지고도 안 됩니다. 꾸준히 반복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되고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인격 완성의 꿈을 갖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뇌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특별한 누군가만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해지고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앞으로는 미래 교육이라고 저는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역량을 키우는 교육, 삶의 목적이 인격 완성이 되는 교육. 이런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사회 정서 학습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길러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제가 혹시 시간이 모자랄까 봐 좀 빠르게 이야기를 막 해서 좀 단축이 됐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한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채팅창에 질문이 조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마시멜로에 관심이 없어서 안 먹는 아이 질문하셨는데, 이 마시멜로 실험이 사실은 외국에서 된 실험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라면, 마시멜로 가지고 실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동감입니다. 마시멜로 안 좋아해요, 사실 아이들은. 초콜릿이라든가 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가지고 실험하겠죠. 근데 이제 실험의, 이 핵심은 그거겠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얼마나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가, 참을성을 기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기다리는 훈련을 하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고 했는데, 기다리는 훈련이 이게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 또 자기의 기분을 조절하는 훈련 다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기다려라 해서 저절로 기다려질까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연습시키는 거. 이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삶의 기술 가르쳐주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네, 어른이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 네, 어른의 말이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싸울 때 주장하는 게 다르면 어떡하죠? 네, 사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장면을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말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럽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 가리는 건 의미 없다. 네, 싸움에서 내가 어떤 기분이었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뭐였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걸 듣는데 더 집중합니다. 서로 들어주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였는지를 파악하는데, 예,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먼저 주먹질을 했냐, 안 했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네. 이렇게 이해하는 걸 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 네. 어,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휘말려 버려요. 아이들의 싸움에. 1학년도 감정 조절 훈련. 저는 아이들이 어릴수록 신체 조절 훈련부터 먼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감정 조절 되지 못하는 아이들, 분노 조절, 짜증 잘 나는 아이들 보면 어깨부터 한번 점검을 합니다, 저는. 어깨 이렇게 긴장돼 있고요. 어깨가 굉장히 딱딱해요. 아까 이렇게 어깨 털기 저랑 맨 처음에 해보셨잖아요. 부모님들도 되게 어깨 뻐근하고 힘드셨죠? 목도 막 아프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긴장돼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그러면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깨 내리고
몸부터 이완시키는 훈련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호흡 같은 걸로 호흡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몸의 상태, 자기가 호흡을 내쉴 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감정 훈련 이렇게 감정 인식하고 하는 훈련으로 넘어가셔요. 아, 녹화부는 네,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회복적 생활 교육과 저는 맥을 조금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 다툼에서 연습시키고 할 때 다툼에서 서로를 이해시키고 자기를 이해하게 하는 훈련 이런 것도 회복적 생활 교육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충분히 이런 훈련이 돼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회복적 생활 교육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뇌활용 생활 교육, 뇌활용 교육의 큰 차이점은 신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활기찬 몸, 따뜻한 가슴, 밝은 의식 이렇게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몸에 에너지 채우는 거, 몸을 이완하는 훈련 이런 거부터 먼저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몸의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연습시키는 거죠. 네, 훈육할 때 감정 조절이 안 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교사나 부모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감정 조절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도 훈련합니다. 신체 훈련부터 합니다. 매일매일 1시간 정도 저도 몸 단련하고요. 그리고 명상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신뢰감 있는 어른이 되기 어렵습니다. 주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화내는 부모가 아니라 혼내는 부모 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 가슴 두드린 거, 이거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면, 지금, 네. 싸움을 뱀이, 네, 어디 보자.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부모님 정서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훈련하는 거 아마 계속 유튜브나 이런 거에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습관화 된 아이 좋은 거 아닐까요? 아, 그러면 반대로 질문하시면 돼요. 네. 아이가 질문을 쓸데없는 것까지 너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반대로 저는 되물어 질문합니다. 그냥 대답해 주지 않아요. 계속 질문해요. 저도 던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생각을 자꾸 던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질문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게 질문을 되물어 주는 방법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 휴대폰 아까 제가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알려주고 책임지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휴대폰 사용과도 관련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지기를 정해 주셔야 돼요. 네, 약속을 정하고 휴대폰 지나치게 사용한다 그러면 이걸 안 지켰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약속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걸 끝까지 반드시 지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책임지기, 끝까지 책임지기. 그거 부모님들이 힘드시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러려면 부모님 에너지 많이 채우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졸라도 들어주지 않으려면 계속 조르잖아요. 아이들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조르잖아요. 그래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선생님들 스스로 나에게 실수 오케이 해주십시오. 네, 부모님들도 스스로에게 실수 오케이. 지금까지 나 잘못 키운 것 같다, 우리 아이. 괜찮습니다. 실수 오케이. 네, 부모님 스스로에게 실수 오케이 하시고요. 괜찮습니다. 우리도 배워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제가 부모님들 뵈면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도 부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의 다 된 것 같죠? 네. 상처 많이 받으실 때, 아이들이 힘들게 하고 상처 받을 때, 되게 의연해지셔야 돼요.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 거친 말, 부모에게 함부로 공격하는 말, 이것도 사실은 그 아이의 뇌가 아직 미성숙하다는 거거든요.
네, 미성숙하다.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아직 네가 지금 뇌가 잘 발달이 덜 돼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대신에 책임지기 잊지 마십시오. 네. 혼내는 걸로 안 됩니다. 책임지기 정해 주셔야 돼요. 스스로. 네. 스스로 자기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게. 자, 힘내시고요. 오늘 저의 이 여러 가지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네, 함께 또 현장에서 누구보다, 네,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계신, 또 그렇게 경험하시고 현장에서 아이들과 또 소통하고 계신 김진희 선생님 같은 분이 담임 선생님은 너무 좋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희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면 오늘 아마 또 강의에 대해서 또 계속 후속으로 또 더 듣고 또 나왔던 많은 뇌체조들과 이런 것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강의는 일단 다음 주에 글로벌 사이버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요. 특히 이제 오늘 주제인 사회 정서 역량 관련해서 그 내교학과에서 이런 연구 모임을 운영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김진희 선생님의 또 이런 강연, 오늘의 강연도 그 연구 모임의 선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 채팅창에 그 연구 모임 그 카톡방 초대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여기에 관심 있는 현직 교사 또 현재 학교에 나가는 강사분들 또 이런 온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뭐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의 커뮤니티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신 분들 카톡방에 참여해 주시면 네, 관련한 그런 뇌체조 정보나 이런 것들 받도록 지원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마치면서 설문 꼭 하시고 마무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